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안에 결단해서 국민들께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야권 대통합을 이루어서 그 힘으로 내년 4월에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월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BBK부터 4대강의 도곡동, 내곡동 몽땅 다 국정조사로 뒤집어 엎어내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바깥에 계신 분들 좀 들어라고 했습니다. 연설 이제 할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나고 싶고 듣고 싶은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완전히 신뢰하는 이유는 정말로 존경하는 최민희 민원연 이전 사무총장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사무총장께서는 저의 멘토였습니다. 저에게 철학을 가르쳤고 이념이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주사가 뭔지를 토론하고 이렇게 소주집에서 저에게 많은 교육을 시켰던 분입니다. 해서 마이크 잡고 그나마 말을 덜 더듬고 이렇게 마이크도 잡을 수 있는 영광도 저에게 있게끔 만들어준 분이 최민희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국민이 당신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국민이 명령하는 길로 가라. 그러면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엄동설한 마다하지 않고 풍찬노수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달려왔던 분입니다. 말로서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요, 시간 약속해서 와라 그래서 단추 딱 누르면 노무현 후보가 눈물을 흘리셨던 감동적인 연설을 언제라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괴롭고요. 두 번째는 배우하면서 이제 견디다 이명박 정권 1년 2년 지나서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뛰어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긴 세월을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거든요. 근데 저는 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면 잘 아는데 FTA의 문제점, 김진숙 씨 올라갔던 그 회사가 어떻게 일을 벌렸는지 등등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안에 대해서도 늘 발언을 하라는 주문을 받을 때마다 참 괴롭습니다. 사람마다 주특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게 내버려 두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 경우는 2002년 그 노무현 후보 때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2003년에 덕양에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유시민 후보를 돕는다고 둘이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우리는 농촌을 맡아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정말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17대 의원에 당선된 다음에 뛰어난 활약을 한다는 얘기는 최민희 씨 통해서 얘기를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나더니 문짝이 나한테 정치하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나의 앞날에 대해서 책임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2003년에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은 있어요. 근데 잘 나갈 땐 얘기 안 하더니 떨어지더니 저보고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17대에 워낙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고 다음 국회에서는 큰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지난해 8월부터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권 대통합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합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안에서 논란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무지하게 화가 납니다. 1년 넘어 뚜렷한 움직임을 안 보이더니 겨우 12.6 선거 후에 이제 통합 논의를 시작했는데 시간 없는데 뭐
절차니 뭐 이런 거 갖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12월 13일이면 내년 4월 총선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을 많이 넘어가지 않고 통합전당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야권 대통합이 불발하고 그래서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다수당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면 그 모든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역사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무엇이 민주진보 진영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깊게 생각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사실 지난 12.6 서울시장 선거는 왜 야권 통합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꺼번에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제 정당 지도부 전원,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전원이 선대본부의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시민들은 저들이 한 정당 안에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SNS로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거를 이겼습니다. 선거 이기자마자 한겨레 신문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느냐. 한나라당 세력 40%, 안철수, 박원순 등이 참여한 제3세력 39%, 민주당 세력 11%, 진보당 세력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박원순 변호사한테는 정당이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현실 정치를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제3정당은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달리 표현하면 민주당 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민주당을 존중하고 민주당과 함께 가야지 민주당을 배제한 상태의 제3정당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안철수, 박원순 등 제3세력과 민주당 세력과 진보당 세력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민주당의 폐쇄성을 완벽하게 털어야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각급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시민 참여 경선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시민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기존의 오프 정당에다가 온 정당을 탑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진보 정당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장해주고 진보 세력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 보장 제도를 도입한 연합정당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우리 국민의 명령은 거리에 나가서 그걸 호소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빠른 시일 안에 결단해서 국민들께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야권 대통합을 이루어서 그 힘으로 내년 4월에 압도적인 다수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6월에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BBK부터 4대강의 도곡동, 내곡동 몽땅 다 국정조사로 뒤집어 엎어내는 겁니다.